네, 2024년 8월 6일 이정훈입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과방위의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나를 탄핵하라. 그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희대의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기네스감, 천국이 된 탄핵에 도전한다. 김태규 드디어 맞섰습니다. 의인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8월 6일 오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방이죠.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완장찬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여기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원회로 달려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지난번에 탄핵된 이진숙 위원장하고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KBS하고 MBC에 이사진을 선출했죠. 그 선출한 투표용지를 내놔라. 검증하겠다. 뭐 이렇게 덤벼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있는데 이 김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일단 이들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뭐 직무대행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뭐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후에 돌아와서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의견을 밝혔는데 뭐 길지 않은 연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 가슴을 탁 치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SBS가 보도한 화면이 있길래 같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규는 어떻게 싸우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총국을 목도하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 최초로 탄핵이 대법원장에 대하여 발의되기는 하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처음 가결된 것은 2004년으로 건국 후에 약 56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탄핵이 인용까지 된 것은 2017년으로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되었던 것은 불과 15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때 논의된 탄핵 건수는 23건에 이릅니다.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릅니다. 게다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을 노린 거라는 걸 본부도 알 지경이라서 모두 또 그러려니 합니다.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서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은 모두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진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국정 발목 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구제 사태를 조속히 종속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되어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신명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위원장을 탄핵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건가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만에 하나 독재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망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비상구인데 이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탄핵을 남발을 해도 너무 많이 남발을 했죠. 우리 건국 70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게 15건밖에 안 되는데 2017년까지 그리고 불과 17년 이후 지금 24년까지 7년 사이에 23건이나 탄핵이 논의가 됐다는 것은 이건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악마의 정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직격을 한 겁니다. 나를 탄핵하라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대드는 겁니다. 저는 이 김태규 씨하고 몇 차례 통화를 해봤어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김태규 씨는 부산 사람일 겁니다.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왔고요. 연대법대를 다닐 때 그의 동기가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입니다. 박범계라고 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 쌈질을 해서 쉽게 말하면 잘렸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연대를 들어왔고 사시에 붙었고 김태규 씨는 같은 학번으로 들어와서 나이는 박범계가 좀 많을 거예요. 역시 고시를 붙었습니다. 박범계는 나중에 고시 붙은 동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참 같은 학교를 다녀도 박범계 같은 사람도 있고 김태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김태규 씨는 쭉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향판을 했죠. 울산 쪽에서 판사를 했고 판사를 그만두기 전에 쓴 책이 법복원 유니폼이 아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책입니다. 이 김태규 판사는 판사를 하면서 상당히 바른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판사를 하면서 이거는 법복원 유니폼이 아니죠. 이거는 국가가 왜 판사들, 검사들은 그런 옷을 입히고 하냐 이거죠. 단순한 유니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무슨 뭐 판매하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는 그런 유니폼이 아닙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와서 분탕 치고 난 다음에 입장문 발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핵을 희화화하는 게 어디냐, 이건 기네스갑니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 108명의 국회의원이 있나요? 참 그들을 보면서 참 싸울 줄을 모른다. 이 싸우려면은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2017년도에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세미나를 하자 그러면 지금 국힘당에서 친핵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그땐 다 몸살이고 탈핵에 반대하면은 표가 안 나올까 전전긍긍 도망갔습니다. 정의란 게 없었어요. 지금은 다 탈핵을 한 걸 나쁘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정의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 뭐 이 사람은 선출직도 아니니까 어느 날 해임당하거나 탄핵당하면 다 끝이에요.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이 사람은 대듭니다. 지금 국힘당이 그나마 버티는 거는요 몇몇 용사들 덕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명현 씨를 들 수 있죠. 상당히 젊은 친구인데 이재명과 김혜경 씨 부부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죠. 이 부부는 경기도의 법카드를 갖고 어떻게 뭐를 사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쪼목쪼목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건 빼박도 못해요. 대신에 이런 조명은 씨에 대해서 우리 국힘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보수 세력은 뭐를 했습니까? 또 한 분,
이래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해수부 공무원 북한 땅에 가서 표류했다가 사살당하고 소각당한 사람이 형입니다. 이분도 태생은 호남이더라고요. 그런데 결사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덮으려고 하는 걸 결사적으로 밝혀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은 무엇을 했나요? 참 이 국힘당을 보면서 좀 한심해요. 그 다음에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는 쌍방울 게이트에 관련해서 이화영에게 유죄를 때렸고, 지금 이재명도 쌍방울 게이트로 기소가 되면서 수원지법 신부장이 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진우 판사를 탄핵하자고 개딸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어떤 판사는 이재명을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풀어준 판사가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또 어떤 판사는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자기 스스로 판결하기 싫으니까 질질 끌다가 사표내고 도망간 판사도 있어요. 신진우 부장은 따박따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래진, 신진우, 조명현, 김태규. 불이익 당할 수 있죠. 탈탈 털리는 거 알죠. 네,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쭉 보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매우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이 이길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현 정권이 하는 거를 하란 대로 했다가 그때 가서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뭘로 당해요? 네가 한 거는 권력 남용이다. 시켜서 한 거지만은 그거 왜 네가 응했으니 네 책임이다 하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대통령이 지시해도 하급자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윤 대통령도 소식껏 치고 나가지 못하는 데다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위원장이 탄핵된 상태에서 입장문을 딱 밝히면서 이 탄핵을 촌극화하고 탄핵을 해외 토픽으로 만드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국힘당. 이게 뭔가 하면요, 이번에 안세영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가 배드민턴 협회를 질타를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오버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양궁협회나 다른 협회처럼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 부분은 윤 대통령도 조사해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수를 이끌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싸울 의지를 내고 있나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과방 의원들 중심으로 현장 검증하겠다고 인민민주주의 떼거리 정치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규 혼자 맞서고 있어요. 나를 탄핵하라 이겁니다. 조명원도 나를 잡아가라, 이래진도 나를 잡아가라, 신진우도 나를 잡아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태규 씨 판사 때도 따박따박 하더니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방통위 부위원장 가서도 따박따박 맞서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공무원 하나면은 1000명의 공무원이 필요 없죠. 이런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 보수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08명이나 되는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정청래가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향해서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도 싸대기 한번 치겠다고 달려드는 대한민국 장성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용기예요? 나중에 김정은이가 와서 여기를 지배하면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받들어 총하는 그런 군인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나를 탄핵하라고 대드는 김태규 같은 공직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